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4강 고조선사와 당군사에 대한 사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조선사와 당군사에 대해서만 물론 살펴보는 건 아닙니다. 이제 황국사, 신시사도 어떻게 변화했느냐 그걸 다 살펴보는데 다만 제목을 일단 이제 고조선사와 당군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지금까지 설명했는 천신교 사관입니다. 천신교 사관은 삼국 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고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국 유사에 보면은 대개 이제 그 황국, 신시, 조선 이 세 개의 국가가 인간의 세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국의 이제 환인 천재, 환인은 이제 제왕운기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환인 천재의 아드님이신 천재자 환웅천왕이 신시를 건국하고 환웅천왕의 아드님이신 당군왕후께서 조선을 건국을 해서 세 개의 나라가 나타나고 세 분의 그 천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 붙이기를 삼국 삼재, 이 전부 인간의 세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고기에 나타나 있는 천신교의 그 원래 사관이다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불교 사관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환당 고기에서는 삼국, 삼왕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당 고기에는 주지하시다시피 황국의 환인 천재가 7대 3301년을 다스렸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 63,182년을 다스렸다는 영년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향후 더 이제 연구를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은 그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BC로 봐서는 7197년에 건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시천왕은 18대 1565년에서 BC 3897년에 건국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의 당군왕금은 47대 2096년, 그래서 BC 2333년에 건국을 해서 BC 238년에 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은 72대 6960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6월 칭원법이라 해서 적인년 칭원법이라 해서 겹치는 1년씩을 뺐습니다. 빼서 6960년으로서 약 한 700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대 삼국이 환단고기에 따르면은 약 7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는 조직의 발달 과정, 황국, 신시, 고조선 조직 발달 과정이 약 700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조직 발달의 어떤 하나의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현대 우리에게도 아주 유용합니다. 조직의 원래 모습이 어땠을까, 왜 이렇게 분화했을까 하는 것을 아는 데에 상당히 유용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데 그것이 그래도 7000년에 걸친 발달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고기의 원 기록이나 환단 고기가 천신교적인 표현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인간의 삼국, 삼왕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이제 불교사관으로 보면은 삼국유사 고기를 불교적으로 포용을 했다면 포용을 한 것을 보통 이제 그 격의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격의불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격의를 했느냐? 황국의 그 환인을 불교의 제석으로 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신교의 환인, 즉 하느님이죠. 하나님은 불교로 보면은 제석이다, 이죠. 제석천이다. 그러면 제석천은 어디에 주석을 하고 계시냐면은 도리천 33천에 있습니다. 도리천 33천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고 있다, 이죠. 그러면은 그 불교로 봐서는 이제 몇 단계냐 하면은
인간 위에 사천왕이 있고 사천왕 위에 제석이 있습니다. 제석은 도리천에서 이제 그 사천왕을 지휘하고 사천왕은 이제 도리천에 있는 화인 제석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33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 제석이 살고 있는 수미산이 있고 또 32개의 또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천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제야의 종을 33번 치죠. 치는 게 이제 이 33천의 종소리가 다 들리도록 한다. 그 뜻으로 보통 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화인이 불교의 제석이라면은 이 제석의 아들이 어디서 내려왔단 말입니까? 도리천에서 하강을 했다. 그 뜻입니다. 도리천에서 하강을 해서 신시를 개벽을 했다 이죠. 개천을 했습니다. 개천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화인 제석의 요까지는 신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신의 세계입니다. 그 신이 내려왔는 화농천왕은 인간이다 이죠. 인간으로서 이제 화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삼천 3,000명의 이제 조직원을 거느리고 내려왔다 이죠. 그래서 여기서 버터는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 고기에서 불교적 포용은 화인을 제석에 계기를 했기 때문에 제석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신의 세계가 되고 그 다음에 신시와 조선은 인간의 세계가 돼서 합하면은 일신, 이국, 이제 두 분은 이제 두 명의 천왕 그래서 이제 황제, 제라는 거죠. 이게 불교 사관입니다. 그럼 불교는 왜 그 황국을 신의 세계로 보고 신시부터 역사로 보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연구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연구할 과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제 격의불교입니다. 화인을 제석에 격의를 해서 이 고조선이라든지 신시, 황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어떤 세계로 봤습니까? 불교의 세계로 봤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마치 옛날 고대에서부터 불교 국가인 것처럼 이제 보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격의입니다. 격의.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화인과 불교의 제석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제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석재환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석하고 재환이 한 글자입니다. 인이 한 글자입니다. 그러면은 석은 이제 능하다 이런 뜻이고 이 재환이 천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인이 이제 인다라입니다. 인다라다 이거죠. 그러면은 원래로 치면 분절할 때에 석, 재환, 인으로 분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화인으로 표기를 할 때에 공교롭게도 제석이 석, 재환, 인 해서 어쨌든 화인이 들어갔다 이거죠. 화인이 들어갔습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이 제석을 화인과 같은 뜻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화인을 불교의 호법신인 도리천의 제석, 석, 재환, 인드라에 격의해서 우리나라의 천신교를 불교로 포용했다 이죠. 왜 하필 제석이냐? 여기 이제 화인이라는 글자도 나온다 이죠. 원래 화인은 같은 단어가 아니고 띄어야 된다 이죠. 석, 재환, 인인데 어쨌든 화인이 나오니까 이걸 이제 화인에 격의한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제석은 불교에서는 동쪽을 호법하는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동쪽 있는 동국이니까 이제 제석으로 이제 화인을 격의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석은 인드라라고 하면 인도 고대 힌두교의 주요 신의 하나로서 번개와 천둥, 전쟁의 신이다 이죠. 그래서 이제 그 힌두교에서는 고대 힌두교에서는 이제 아수라를 물리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뭐 수라장, 아수라 하면 이제 인간 밑에 있는 어떤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또 이제 범천,
역시 이제 그 고대 힌두교의 말하자면 창조주가 이제 사실은 이제 범천입니다. 브라만인데 브라만을 다시 격의해서 서쪽을 호법하는 신으로 불교를 포용을 했습니다. 포용을 하면은 제석은 동쪽을 호위하고 범천은 서쪽을 호위한다 그죠. 그러면은 힌두교가 다 뭐가 됩니까? 불교의 부처님의 세계로 이제 포용이 되어 버린다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 이제 불교식 포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제석의 나라로 포용을 해서 그 제석은 또 부처님을 호위하는 신이다 그죠. 부처님을 호법하는 신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불교 국가처럼 돼서 이제 부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격의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의 나라에 있는 중요한 종교 또는 중요한 그 신을 자신의 신으로 격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건 이제 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화농천왕은 제석의 도리천에서 화인한 신으로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고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첫 국가는 신시고 화농천왕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를 개국한 개벽주가 되겠습니다. 개벽, 개천, 개국. 여기서 이제 그 뜻입니다. 나라를 처음 여신 분, 개벽주다 이죠. 그래서 고기에 따르면은 이제 화농천왕이 개벽주가 됩니다. 그런데 원천신교의 그 원래의 고기에 따르면 뭡니까? 이왕 그 황국의 화농천왕이 사실상 이제 개벽주가 되는 거죠. 개벽주가 되는데 아드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화농천왕도 개벽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불교에 오면은 화농천왕이 확실한 개벽주란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환희는 천신교의 고유 용어로서 이제 뭐 하늘의 근원, 쉽게 말하면 하느님이죠. 우리말로 하면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는 불교의 제석과 뜻이 다르고 이 자체를 또 환인 자체를 불교 용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고유한 천신교의 고유한 하느님을 한자로 찾아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불교에서 제석을 격의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이제 한자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불교는 일단 이제 제석으로 이제 격의를 했다 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가 마치 이제 불교의 세계처럼 고대에서부터 불교의 세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자, 다음 제왕응기는 지난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만은 제왕응기는 이제 일신 또 일신 그리고 일신인 일신인 그럼 이제 두 분의 신과 신인이 나눠지고 그다음에 일국 이왕조로 체제로 되었습니다. 그럼 제왕응기의 그 봉기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역시 유교적으로 포용이 되었다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이거는 격의 유교다.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의 어떤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얻고 들어오느냐, 이제 그 뜻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봉기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군 봉기를 인용하면서 첫 문장이 상제환인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상제는 유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이죠. 물론 상제는 유교뿐만이 아닙니다. 원래로 치면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고대의 하나님을 한문으로 표현할 때, 한자로 표현할 때 여기 상제라고 한다겠죠. 그러나 이때는 여기서는 유교적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최고 신인 상제가 여러분의 환인과 같다. 그러니까 바로 상제 환인으로 들어오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뭐 상제라는 뜻은 이제 조금 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때는 우리나라가 바로 뭐가 됩니까? 유교의 세계가 된다기죠. 유교적 상제가 다스리는 나라였다. 상제의 제자는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은나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은나라. 그러니까 은이 중국에서 개국할 때에 이 상제 개념이 나타났다겠죠. 그러니까 은이 천신교를 들고 천신교를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국가를 건설한 게 은이다 이죠. 그 상제라는 개념이 은나라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그 천신교의 개념은 어디서 나왔느냐? 역시 고대 한국, 그러니까 고대 한국인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제라는 개념이
고대에 가면은 한국과 중국의 공통적인 하나님 신앙이다 이죠.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상제로 표기했고 우리는 환인으로 표기했다 이죠. 표기는 했는데 다만 이때는 이제 유가들이 상제 개념을 갖고 왔을 때는 그런 뜻이 된다 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제 환인으로 바로 들어온다 이죠. 삼국 유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석유 황국이다 이죠. 석유 황국. 여기는 상제 환인입니다. 근데 신이 들어오면은 옛날에라는 석자가 들어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면 그 앞에 옛날 옛적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체가 벌써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석유 황국은 황국이니까 그건 당연히 뭡니까? 석유 옛날에 황국이 있었다. 이래 돼야 된다 이거죠. 그게 문장이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상제 환인이고 그래서 유서자 왈웅 그래서 웅은 이것을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왈 하지 사미태백 홍익 인간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상제 환인이 환웅 천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미태백에 이르러서 홍익 인간 할 만하지 않느냐 홍익 인간녀 그래서 고웅 환웅 천왕이 솔 귀삼천 이거는 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환웅 천왕이 뭡니까? 하강은 했는데 아직 인간이라는 말은 쓰기는 좀 어렵다 이죠. 그래서 제가 이때는 신인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신과 인간의 한 중간 정도로서 하늘에서 내려왔지만은 요 제왕운기에서는 아직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역시 신으로 보고 있다 이죠. 여기는 그래서 이제 도삼천입니다. 즉 환웅이 아직도 뭡니까? 신의 세계다 이죠. 그런데 인간에 내려왔으니까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가 겹치는 부분이다. 그래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태백산 정 신단수하 시위 환웅천왕량. 그다음에 이제 손녀에게 영손녀 해서 음약 성인신 그래서 단수신과 결혼을 해서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럼 여기도 보십시오. 손녀에게 약을 먹여서 인신을 만들었다. 그럼 손녀도 어떻습니까? 인간은 아니고 아직 신의 세계죠. 신의 세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 왔기 때문에 완전한 신은 아니고 신과 인간의 그 양쪽을 겹치는 쪽으로 봐서 일단 제가 이름을 신인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군이다. 당군 그 조선 지역, 조선이라는 지역에 근거를 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제왕운기에서 기록된 것은 조선 왕이다 이거죠. 그럼 당군 왕금이나 당군이 왕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당군 왕금이나 당군 왕이나 같은 말이다 이죠.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그 당시에 중국 사람을 봐서면은 여왕이죠. 여임금. 그러니까 당군이 여임금과 같은 위격이다 이죠. 같은 위격이다. 그러니까 당군은 조선을 통치하고 여는 중국을 통치하는 같은 위격의 왕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제왕운기에서도 역시 왕으로 표현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시라 고려 남부곡저 동국부여 예여맥 개당군지수야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2038년. 근데 역시 당군조선은 이제 영년이 줄어들었죠. 환단고기는 2096년인데 지금 제왕운기 봉기에서는 1038년. 그럼 1048년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있는 거는 신라 고려 그 고구려죠. 신라 고구려는 당군의 수닥이죠. 당군을 계승했다 이죠. 그럼 뭐가 빠져 있습니까? 묘하게 백제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좀 묘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백제가 이제 고려에서 나갔으니까 역시 이제 뭐 고려의 후손으로서 고구려의 후손으로서 백제가 들어있다 이래 볼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다르게 보면은 백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산동반도 쪽에 있었다고 하면은 산동반도에서 백가제해 중국 그 역사책에 있지 않습니까? 백가제해니까 건너왔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계통이 원줄기는 같지만은 조금 이제 다르게 옆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죠. 그러니까 산동반도에 있다가 한국 쪽으로 왔다. 그러니까 물론 같은 한민족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고려의 분파라서 백제를 뺐느냐, 아니면 백제는 당군의 다른 계통을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앞으로 이제 중국에 가서 연구해야 될 분야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런 붙이기를 제가 격의유교라고 봤습니다. 불교는 환인을 제석으로 격의했고, 유교는 환인을 뭐로 격의했단 말입니까? 상제로 격의했다 이죠. 이해되시겠죠? 각자 자기 종교 입장에 따라서 보는 거죠.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는 제왕응기 봉기는 역시 삼국사, 구삼국사 당군 봉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국유사의 고기도 결국은 구삼국사 당군 봉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가 추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불교 사관과 유교 사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다 이죠.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다음 슬라이드로 볼까요? 그러면은 고려의 유교 사관에서 어떻게 보느냐? 환희는 이제 상제닭이죠. 그럼 단웅천왕도 어떻습니까? 귀삼천을 거느리고 손녀에게 약을 먹여서 인신을 만드는 요 이제 신과 인간의 신인의 세계다. 여기는 완전 신의 세계다 이죠. 환인 상제는 완전 신의 세계고, 그러면 상제의 아드님이 하강을 했으면 인간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애매하게 제왕기는 애매하게 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인으로. 신도 인간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신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죠. 그럼 언제부터 제왕기는 인간의 세계로 보느냐 하면은 요 인신을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낳은 아들 당군 조선왕을 인간으로 본다 이죠.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왕응기가 봉기를 가필한 이유는 당군부터 우리나라 시조닥이죠. 당군 조선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를 여신 분은 당군이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이게 이제 고려 유가사관입니다. 고려 유가사관이고, 이 고려의 유가사관이 결국은 그 조선의 유가사관으로 계승이 된다 이죠. 그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황국과 신신은 이제 다 이제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신의 세계가 되고, 다 이제 뭡니까? 또는 인간의 세계를 하더라도 아니 국가는 아니다 이죠. 그럼 개벽제는 누구냐? 여기서 보면은 단웅천왕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단웅천왕이 개벽주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당군이 개벽주가 된다고 합니다. 개벽, 이 나라를 개벽하신 분이 당군이다 이죠. 그럼 왜 유가는 당군부터 시작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봤는 이제 그 봉기를 그렇게 이제 기록한 이유는 본시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는 본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환인이 나오고 이분이 석제고 또 이제 이분이 상제시다 이거죠. 그러면 환인의 손자인 당군이 바로 조선을 개국했단 말입니다. 개국했습니다. 그 본시에서는 이성유 선생이 쓰는 본시에서는 단웅천왕은 아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단웅천왕이 다 생략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까지는 신의 세계고, 당군조선부터 이제 인간의 세계다 이죠. 당군조선을 이은 기자, 이렇게 이제 유교적으로 간다 이죠. 그러니까 환인 상제의 자손들인 기자가 결국 뭡니까? 후조선을 열었다 이죠. 자립국 스스로 열었다. 주무왕이 봉한 것 같은데 또 봉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 봉했는데 또 봉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기록해놨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자립국에서 후조선을 개설했다는, 이게 결국은 고려 유가의 중요한 당군 조선의 사관이다 이죠. 그러나 다만 여기서도 당군을 왕으로 보는 것은 고려 유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와 위격이 같다 이죠. 중국의 요와 위격이 같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왕기는 본시에서 결국 우리나라를 유교적으로 계기를 해서 당군이 개벽주가 되고, 기자는 자시로서 공자의 선조인데, 고려 유가의 자부심으로서 기자가 우리나라를
교화시켰다. 그 교화는 뭡니까? 그러니까 유교적 교화다 이거죠. 그러면 삼국 유사는 뭡니까? 불교적인 세계고 여기서는 유교적인 세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일신일국 이왕조의 고려 유가사관이 조선 유가사관으로 계승이 된다고 합니다. 제왕기에 나타나는 뜻은 당군 조선이 우리나라 시초국가라는 그 뜻입니다. 그 사관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신시로 이제 당군으로 왔다 이거죠. 그 뜻입니다. 자, 다음 부자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그게 중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중국은 이제 위서가 이제 우리 그 삼국 유사에 체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 유사의 첫 문장이 사실은 뭡니까? 위서다 이거죠. 위서. 고기보다 먼저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위서입니다. 중국 역사책을 먼저 인용했단 말입니다. 이런 스님이. 그런데 그 위서가 또 보면은 아주 내용이 흥미진진한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위서운, 위서에서 말하기를 내왕 2000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위서가 만약에 그 500년대에 그 이제 위서가 쓴 위서라면은 대개 500년 이전에 2000년 전 같으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2500년 전에 그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대가 비슷하단 말입니다. 비슷하게 말이 들어갑니다. 유당군왕금, 입도 아사달, 개국호 조선, 여고 동시, 요와 동시다. 중국 책에 당군왕금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요와 동시라고 나와 있다 이죠. 당군왕금이다 이게 중국 책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와 동시다 이죠. 그러면은 중국 사람이 인정하는 게 뭐라 말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 당군왕금과 요가 다 같이 왕으로서 천하를 분치했단 말이죠. 중국 사람이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해하겠죠? 중국 사람이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중국 사람이 당군조선부터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설명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 위서에는 우리 한국 신시가 생략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개국 후 조선하는 것은 조선부터 나라가 시작됐다 이 뜻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들이 기록할 때 조선부터 역사를 본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한국 신시는 왜 생략되느냐? 원래 위서에서 편수를 안 했는가? 아니면 이런 스님이 인용할 때 생략한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스님이 생략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죠. 없고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가 당군왕금의 조선부터다 이죠. 이걸 받아들인 게 누구란 말입니까? 유가사가이란 말입니다. 유가사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여러분들의 역사는 조선부터 시작이고 다만 요와 동시에 분치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 뜻입니다. 위서에 만약에 이 문장이 실제 있었다면 있었는데 지금 이 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이 책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 문장이 있었다면 그 유가사관이다 말입니다. 그 유가사관, 고려 유가사관으로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해하겠죠? 근데 이런 스님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님은 고기를 인용해서 어디부터 국가로 봤습니까? 신시부터 국가로 봤단 말입니다. 다만 자 한국은 신의 세계로 보고 신시부터 국가로 봤다 이죠. 그럼 만약 여기 신시가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스님 이거 뺐을까요? 뺄 리는 없다 이죠. 또 이게 공교롭게도 뭐하고 같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는 제왕운기에 나와 있는 유가사관하고 이게 똑같은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겠죠? 중국과 한국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서로가 역사 협정을 맺었는 게 아니냐. 중국은 요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는 당군부터 역사를 시작하겠다. 다 같이 왕으로서 분치했다. 뭔가 역사 협정을 맺은 것 같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AD 한 6세기 경에 위서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책은 지금 없고 위서가 지금 남아 있는 위서는 AD 6세기입니다. AD 6세기 550년대 책이다 이죠. 이게 그 후에 빠졌을까요? 뭐 그건 앞부터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요 문장 자체는 삼국 유사에 나와 있는 요 위서는 고려 유가사관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한국 신시가 빠져 있고 당군부터 시작해서 개국했고 요와 동시다. 이 중국 사람들 인정한 역사다 이겠죠. 자,
그러면 과연 이게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인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 중국의 이 우리나라 고대사를 중국 분들이 이렇게 봤다 이죠. 봤는 것이 고려 육가에서 시작됐느냐, 아니면은 그 이전에 신라 고구려 백제 육가에서 시작됐는가, 그것도 이제 궁금하다 이죠. 채택은 고려 육가가 지금 남아 있는 글이 이제 채택돼서 남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육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궁금하죠. 자,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결국 당군 왕과 요왕이 같은 윗격을 가진 왕으로서 후대처럼 황제란 말입니다. 황제로서 천하를 분치했다 하는 그거는 후대 고려 역사를 보면은 고려가 중국과 대등한 황제 국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한 게 또 실제 그랬죠. 그러니까 고려가 황제 국가였을 때는 뭡니까? 당군이 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고려가 황제 국가일 때는 당군이 왕이다 이죠. 그러면 고려가 황제일 때는 뭡니까? 중국 황제하고 어떻습니까? 천하를 분치하죠. 천하를 분치하지 않습니까? 고려 시대에는. 그런데 그게 고대사의 기록에서 다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당군도 그러면 당군도 왕이고 요왕도 왕이고 천하를 같이 분치한다 이죠. 그러면은 고구려도 마찬가지다 이죠. 저 고려도 황제 국가로서 중국 황제하고 천하를 분치한다 이죠. 그 사관이다 말입니다. 고려 시대로 보면. 근데 고려가 이제 자꾸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약해져 가지고 이제 그래 됐다 이죠. 황제로서의 그 이제 여러 가지 세계의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 게 결국은 어디로 이제 전수가 되느냐, 연결되냐면은 결국 이제 조선으로 연결되는 거죠. 조선으로 연결되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고려 시대에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당군이 왕이 되는 것은 고려가 황제 국가라는 것하고 역사적 맥락이 일치한단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왕이 중국의 그 황제와 일치되고 당군 왕금이 고려 황제와 윗격이 일치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후대 역사가 과거 역사의 기록에서 이제 그렇게 나타난다 이죠. 그럼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한국과 중국 유가사관의 특징은 뭐냐? 그 왜 중국 사람들도 요순부터 그러니까 요왕부터 역사를 시작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사망 오제부터 뭐 쫙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실제로 그 이유를 이제 제가 계속 추적해서 봤단 말입니다. 왜 그러면은 위스 같은 데서 당군, 왕금, 조선, 요왕 이렇게 나오느냐? 결국은 그 이야기입니다. 논어에서도 요순으로부터 중국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논어에 보면은 사망 삼제가 없습니다. 뭐 황제도 없고 신농시도 안 나오고 딱 요순부터 나온다 이죠. 요, 순, 그것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유가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언제부터 본단 말입니까? 요왕, 순왕부터 본다 이죠. 요건 이제 제가 연구했는 분야인데 어쨌든 그래 본다 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요왕부터 시작하니까 요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역사는 누굽니까? 당군이다 이죠. 그러니까 당군 왕건과 요왕으로부터 한국과 중국 역사를 시작하자 하는 뭐 협정이 있었는지 그게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서로가 유교 사관 속에서 그 이전의 역사를 안 본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였는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교의 표준 사서라고 볼 수 있는 서경에서도 요순부터 중국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순, 하은주, 이제 사망으로 시작된다. 서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자와 유가는 그 요순 이전의 사망 삼제를 모두 신의 세계로 본 것으로 추론을 한다 이죠. 그러니까 공자와 그 당시의 유가들은 사망 삼제를 역사를 안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국의 유교 사관이 삼국의 유교 또는 고려 유교 사관에 영향을 미쳐서 요순 이전의
우리나라 황국 신시사를 우리 역사에서 편수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서가 왜 고려 육아의 사관과 일치하는지 이해되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후 중국에서 역사를 자꾸 내려갔다 이죠. 자꾸 내려갔다. 그렇죠. 이제 사망에서 뭐 오제 사망, 그다음에 뭡니까? 사망, 오제 사망. 이래 그 후에 또 방고도 들어가고 말이죠. 중국에서 자꾸 역사를 내려갔는데 우리는 황국 신시사가 빠지고 또 뭡니까? 당군조선도 뭐 어느 세월에 뭐 은근슬쩍 외정시대 지나면서 슬쩍 빠져버리고 기자조선도 외정시대 지나면서 막 슬쩍 빠져버렸다 이죠. 그럼 우리는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 신라 뇌물로 한 것도 저쪽 이란단 말입니다. 그럼 뭐 되나요? 황국사 빠지고 신시사 빠지고 당군조선, 기자조선도 뭐 사실 우리로서는 역사에 넣을까 말까 한데 그것도 뭐 사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훅 빠져버리고 남은 게 뭐 신라 뇌물랑 뭐 여기서부터 역사다 이카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중국은 자꾸 역사 올라가고 우리는 지금 자꾸 역사 내려가 본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제가 볼 때 원 출발은 같았단 말입니다. 원 출발은 당군왕군과 여왕이 돼 있는데 중국은 자꾸 올라가고 우리는 자꾸 내려가. 이해되겠다 이죠. 그러나 어쨌든 고려 육아가 당군조선을 최초 국가로 편수한 것이 이 다음에 조선 육아가 국명을 조선으로 짓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선을 우리나라 최초 역사로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사실상 뭡니까? 고려 육아다 이거죠. 고려 육아. 고려 육아들이 조선 하니까 다음 그 이제 나라를 건국한 육아들이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지어봤단 말입니다. 이해하겠죠? 기자조선이 아니고 당군조선 때문에 조선이라는 국명이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우선 이제 그 서경의 체계를 한번 봅시다. 자, 서경의 편수 체제를 보면은 첫째 우서입니다. 우서가 이제 순왕을 이야기한 건단 말입니다. 순왕. 그다음에 하서, 상서, 주서입니다. 그게 일제 사망이죠. 순, 하, 은주입니다. 그럼 요수는 요는 어디 갔느냐? 요는 우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서 안에 요전이 들어가 있다 이제. 요전, 순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됐습니다. 요순, 하은주가 이제 사망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요전이 이어 들어가 있습니까? 원래 하려면 이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서로 딱 나와야 되는데 왜 요전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여기 또 애매하다 이죠. 이게 중국 유가들이 이제 사망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상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 상서 서경에 보면은 일제 사망이다 이죠. 일제 사망.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 시대에 과연 이제 사망을 생각했느냐, 아니면 일제 사망을 생각했느냐, 이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연구해볼 과제가 있다 이죠. 제가 볼 때는 공자 시대는 일제 사망이 맞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후대에 요전을 슬쩍 집어넣어서 요순 하은주에서 이제 사망이 됐다 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사실상 일제 사망부터 시작된다 이죠. 일제 사망.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또 다음 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조선이 됐다 이죠. 조선이 유가사가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권근 선생이 이제 중국 가서 명태조가 이제 시고 개벽 동의주라는 시제를 줬습니다. 제목을 줬다고 합니다. 이 제목은 명태조가 준 겁니다. 주원장. 주원장이 이 제목을 줬을 때에 권근 선생이 사신으로 가서 시를 지었는 것이 응제시다이죠. 제목에 응해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시당뇨 원년 아니죠. 문설 홍항일 아주 그 태초에 당군 강수변 당군께서 나무 옆에 내려오셨다. 하강하셨다 이죠. 이해되겠습니까? 당군이 이제 하강한 걸로 됐단 말입니다. 당군이. 원래는 우리 역사는 뭡니까? 환웅천왕이 하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환웅천왕이 신인 강세를 하고 이신화인을 해서 신인이다 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오면은 권근 선생이 시를 지었을 때 시 본문에 당군 강수변이 되었다. 이게 조선 육아의 큰 특징이다.
큰 변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조선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편수를 해야 된다 이죠. 편수하려면은 최초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라야 됩니까? 신인이라야 된다 이죠. 그렇죠. 천신교니까 신이 이 땅에 하강하셔서 이 나라를 개국을 해야 그분이 뭡니까? 개벽주다 이죠. 개벽주. 이해하겠죠? 개국주, 개벽주, 개천주가 누구냐? 공건선생은 당군으로 편수를 했다 이죠.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내려오셔가지고 시제 제요천 해서 제요 요한과 같은 때였다. 그거는 이제 같은 때라고 인정을 했다 이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황국사 신시사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 이죠. 이래 되면은 조선 역사에서는 이제 당군부터 시작했다 이죠. 그러니까 당군 강수병칸이 그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아주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가 뭐냐 하면은 영년 정과천이라. 영년은 정과천이면 이 몇 년이란 말입니까? 1048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긍은 선생이 뭐를 기록하느냐면은 전세 부직이다. 그러니까 당군의 대수 앞에서 그 이제 교원사에서는 47대라 그랬죠. 47대는 나는 모르겠다 그랬거든. 이해하겠죠? 여기에 이제 연구해야 될 과제가 이제 아주 많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결국은 고려유가 사관도 요거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제왕운기에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조선, 후조선은 41대 928년으로 기록을 했다 이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전조선, 당군조선은 뭡니까? 1028년, 1038년, 결국 1048년으로 기록을 했잖아요. 영년 정과천은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고려유가들도 뭐는 기록 안 했습니까? 당군의 대수는 기록을 안 했다 이거죠. 몇 대냐? 그렇죠. 그 기록 안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제왕운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결국은 조선 유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부직이 몇 대를 지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역사의 이문인데 저는 되게 짐작을 합니다. 짐작을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영년을 반으로 줄여버렸잖아요. 당군 조선을. 그러면 이 대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을 줄입니까? 이게 또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수는 막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대수를 일부러 줄일 수는 없잖아요. 있는 사람을, 있는 당군을 어떻게 줄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모르겠다 했다. 제가 추적할 때는 그런 겁니다. 근데 다만 교원사회에서는 47대 1205년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47대와 기자조선 41대 합하면 이제 88대라 그랬죠. 근데 어쨌든 당군조선이 자 2096년에 47대인지 1048년에 47대인지 아니면은 1205년에 47대인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또 연구해 봐야 될 과제입니다. 그게 뭐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뭐 천문 현상으로도 연구하고 뭐 다양하게 봐야 된다 이죠.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고려 유가든 조선 유가든 전세는 기록을 안 한다. 다만 영년은 딱 나와 있다 이죠. 1048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후래 기자대 여기도 보세요. 후래라 그랬다. 후래. 요건 제왕운기하고 비슷하죠. 후에 봉 받았다 하지 않고 후에 봉을 받았다 하고 무왕이 봉했다 하고 후 뒤에 와서 기자가 대를 이었다 또는 당군을 대신했다 그 뜻이다. 이게 이제 제왕운기의 기자 사관하고 그게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호 조선 그러니까 기자는 같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이어받았다 그 뜻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시호 조선. 그러니까 당군 조선을 이어받은 게 이제 기자다 이제 이름을 이어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봉한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무왕이 봉할 때 주무왕이 예를 들어 나라를 개척해가지고 자기의 인척이나 공훈이 있는 신하를 봉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주봉은 제도인데 봉을 할 때 항상 나라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외자로 한다 이죠. 외자. 그렇죠. 한, 뭐 조, 노, 제 전부 외자로 하잖아요. 이 두 글자로 하는 거는 뭡니까? 이건 중국 영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국 영향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두 글자는 중국 영역이 아니고 한 글자만 이제 중국 영역이다 말입니다. 주 또는 뭐 아닌 게 아니라 뭡니까? 하, 은 이런 거는 이제 중국 영역이고
두 글자는 이는 한국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동시호 조선, 조선이라는 이름을 이어받았다 하는 것은 뭡니까? 후레한 기자는 중국에서 봉한 게 아니라는 그런 암시를 갖고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권근 선생의 응제시가 결국은 뭡니까? 조선의 이제 사관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권근 선생은 그렇지만은 뭡니까? 옛날에 신인이 강세에서 단목하에 내려왔는데 국인이 추대해서 왕이 되었다 했단 말입니다. 권근 선생은 당군을 왕으로 봤단 말이죠. 이해되겠죠? 조선 초기에.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1396 9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근 선생은 왕을 이제 그 주에서 권근 선생은 당군을 주에서 이제 왕으로 봤죠. 그런데 명태조 고황제 주원장은 당군을 왕으로 봤습니까? 안 봤죠. 동의주라 그랬잖아요. 동의주라 그랬다. 그게 이제 차이가 발생한다 그죠. 그 어쨌든 이제 명태조 고황제 주원장의 큰 칭찬을 듣게 됐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명태조 고황제 주원장이 그 응제시를 보고 권근의 응제시를 보고 자신이 이제 어제시를 지었습니다. 어제시 세필을 지어서 권근에게 줬습니다. 줬는데 거기에 당군과 당군조선이 나온다이죠. 물론 당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명태조 고황제 주원장이 인정한 당군이다이죠. 제일 끝에 한번 봅시다. 자, 차시 석시 왕시업이다. 그러니까 이곳은 조선은 옛날에 왕시의 기업이다. 왕시의 터전이었다. 그러니까 왕건을 말하는 거죠. 왕시의 터전인데 당군, 서구, 기, 경장이다. 당군이 가신 지 오래됐는데 몇 번을 경장했겠느냐, 왕조가 바뀌었느냐 그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당군이 나온다 이죠. 그렇죠? 명태조가 당군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 시를 누가 지었습니까? 명태조가 지었단 말입니다. 중국 명태조가 당군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인정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또 다르게 볼 게 있나요? 황제가 인정했는데 그래서 당군을 인정했는 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태조의 요 시도 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가만 보면 당군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 뜻이다 말입니다. 이해했죠? 이렇게 권근 선생하고 명태조 주원장이 역시 역사 협정을 맺었다 말입니다. 사실상 역사 외교에서 당군부터 시작하자, 요부터 시작하자 협정을 맺었다 말입니다. 이해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명태조가 여러분들의 조선 역사는 당군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데모지를 쳤다 말입니다. 이해하겠죠? 이해하겠죠? 중국 천자가 당군부터 역사다 하면은 그 이후 조선에서는 어떻습니까? 당군조선 이전의 역사를 쓸 수 있습니까? 어렵겠죠. 어렵죠.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게 신사협정을 맺었다 이죠. 요와 당군으로 역사를 시작하자 협정을 맺었는데 알고 보면 또 여기에 데모질이다 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신시사는 이제 다 날아가고 그다음 중국은 어떻습니까? 자꾸 올라간다 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사 신시사를 역사에 편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이제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권근 선생의 아드님의 역사가 또 조금 바뀌었다 이죠. 앞에 권근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당군을 왕으로 봤죠. 당군을 왕으로 봤는데 왕으로 기록을 했다 이죠. 뭐 본 게 아니고 왕입니다. 당군 왕금인데 권제는 그 권근 선생의 아들이다 이죠. 아들인데 이분은 역대 세년가에서 당군을 왕에서 군으로 기록했다 합니다. 여기 딱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딱 거의 같은 문장입니다. 초유 신인 강단목하 국인 이비 위 군이 됐죠. 이해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뜻을 잘 몰랐다 이거죠. 그 역사가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이 역사가 이제 바뀌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명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자 국가다 이죠. 황제다 이죠. 그럼 조선 태조 이성계는 왕이다 이죠. 위기에 갔습니까?
달라졌다 이죠. 고려 시대에는 위격이 같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이 되면서 은근슬쩍 위격이 왕이 됨으로써 위격이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조선시대 유가들은 입을 다 다물었죠. 왕이 돼서 위격이 낮아졌다는 사실 다 입을 다물었지만은 사실상 이제 위격이 낮아졌다 이죠. 낮아지니까 당연히 뭡니까? 당군도 위격의 요왕, 당군, 군이다 이죠. 위격을 맞춰야 된다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만약 당군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왕하고 같은 위격이잖아요. 그러면은 명천자하고 태조 이성계가 같은 천자라야 된다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현실에서 황제에서 왕이 되니까 당군도 어떻습니까? 왕에서 군이 된 거다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조선 유가사관의 큰 변화입니다. 자, 당군이 강수변에 내려왔고 당군이 이제 군이 됐다 이죠.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는 명황제, 명이 황제가 되고 조선이 왕이 된 국제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뭡니까? 결국 조선 시대의 공식 사관, 표준 사관에 대해서 모든 역사적 측면에 딱 이게 나옵니다. 신인 당군이 단수 변에 내려오셔서 군이 되었다.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다르게 보면 그렇습니다. 고려에서 김부식 선생이 삼국사기에서 신라봉기, 고구려봉기 또 뭡니까? 백제봉기를 편수했죠. 봉기를 편수했다고 합니다. 봉기. 왜 그랬느냐? 지금까지 그 이유를 잘 몰랐다 이죠. 몰랐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고려가 황제 국가니까 그 전대 역사를 뭘로 편수합니까? 제왕의 역사로 편수했다. 그게 봉기를 썼다 이죠.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근데 조선시대 오면은 고려사를 편수했잖아요. 그 고려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세가가 됐다. 세가. 세가는 뭡니까? 제후의 역사다 이죠. 그러니까 고려는 전대 역사를 황제 역사를 편수했는데 조선시대 오면은 전대 역사를 제후의 역사로 편수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조선이 위격이 뭡니까? 이제 고려보다도 이제 위격이 왕이 됐다. 왕이 되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편수하는 고려사는 세가로 편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려 역사를 조선에 와서 이제 많이 권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황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왕으로 권쳤다. 우리가 볼 때 지금 뭐 충선왕, 공민왕 뭐 그냥 왕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고려 시대는 그분들은 다 자신은 이제 황제다. 다만 이제 워낙 침략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황제라는 말을 못 하고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역사를 쓰고 그랬던. 조선 시대 오면 완전히 달라진다. 달라져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당군도 마찬가지다.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신씨와 왕금은 이제 사람 이름으로 기록이 된다. 그럼 왜냐하면 신씨가 이제 국명이 안 되죠. 그래서 규원사화라든지 혹은 허목의 동사에서는 신씨는 이제 사람 이름이 된다. 그다음에 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금이 원래 왕이죠. 왕이 명호다 이거죠. 명호인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람 이름으로 기록된다. 그래서 시위 당군 명활 왕금이라. 왕금이 이제 사람 이름이 되어버린다. 조선시대 오면. 이해했죠? 왕이 아니고 이제 군이니까. 그럼 왕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 이름이다. 이름. 이름을 해석해버렸다. 이해되겠습니까?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군, 성, 황치, 명, 왕금. 왕금이 됐다. 자, 다음 볼까요? 자, 다음. 근데 역사는 다시 이제 뭡니까? 살아있는 생물이죠. 당군이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언제 회복하느냐? 이만훈 선생이 이제 정보 동국 문헌 비고를 썼는데 거의 1790년에 썼습니다. 다시 당군을 왕으로 기록합니다. 이종리 수산집에서는 아예 당군 봉기를 편수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군이 왕이니까. 당군을 왕으로 기록하면서 당군 봉기를 편수했습니다. 당군 봉기를 편수하면 뭡니까? 당연히 당군이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종희 선생의 그 수산집에서는 다시 왕이 됐습니다. 역사는 이제 바뀐다 이죠. 홍경모 선생이라든지 또는 홍경모 선생의 대동장구에서도 이제 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목 선생이 썼는 동사에는 당군 세가로 됐습니다. 당군 세가는 뭐란 말입니까? 당군을 군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는 이종희 선생은 당군 봉기를 편수했다고 합니다. 당군 봉기를 편수하면 뭡니까? 당군을 왕으로 본다 이 뜻이다. 그러니까 조선 하대에 가면서 여러 가지 국제정사가 조선 하대에서 여러 가지 국제정사가 바뀌었다 이죠. 임진왜란.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명청 교체. 명청 교체가 됨으로써 이제 청나라가 들어왔다 이죠. 그러니까 조선도 어떻습니까? 이제 좀 청나라보다도 우월한 어떤 지위를 가져야 되겠다는 이제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대개 이제 조선 유가들이 무슨 뭐 사대주의다, 뭐 모하주의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대라든지 모하가 심하게 나타나는 건 언제나 말입니까? 대개 이제 조선 하대입니다. 그때 언제냐면은 대개 임진왜란 이후고 청나라가 들어와서 그 이제 청나라는 우리나라를 많이 침략했잖아요. 그때 이제 조선 유가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명나라를 그리워한다 이거죠. 그 순간입니다. 뭐 그 우리나라 그 사대 사상하는 거는 이제 그때 이제 잠깐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국 역대 왕조 중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왕조는 거의 누굽니까? 명이다 이죠. 명나라입니다.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해준 나라가 누굽니까? 명나라다 이죠. 그러니까 조선 유가들이 그 명을 청이 치고 또 청이 우리를 침략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을 그리워해서 숭정후 연호를 쓰고 명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 이죠. 그럼 조선 유가의 의리지 그게 뭐 특별히 뭐 사대다 뭐하다 꼭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선 유가들이 갖고 있는 유교적 의리다 말입니다. 중국 역대 왕조 중에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왕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최근까지 뭐 언제입니까? 6.25 사변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게 침략하지 않은 나라가 명나라이기 때문에 조선 유가들이 명을 높이 평가했다. 이래 보면은 괜찮습니다. 그럼 명은 왜 침략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그 조선이 황제 칭호를 안 썼다 이거죠. 그 독립적인 국가는 국가인데 명에 대해서는 이제 잘 이렇게 외교적으로 잘 풀어 나갔다 말입니다. 그렇게는 이제 침략을 안 받았죠. 만약에 조선 태조 이성계도 나도 그럼 황제를 하겠다 했으면은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났지 않겠느냐 그래 본다 이죠. 보는데 뭐 그런 역사적인 거는 이제 그런 추론이고 그리고 이제 명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대한제국 이후에 당군의 명호가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이후에 이제 왕을 쓰자. 그러면서 이제 정교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단성, 자 봅시다. 단성이 당뇨, 병세, 당뇨와 같이 같은 세상을 지배했는데 그렇게 이제 식천원명 이성해. 그래서 천이 하늘이 이성에게 명령을 해서 분치 양국이라 양국을 분치하도록 했다. 그래서 양국은 조선과 당이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이제 이성 성인 단성 성인은 유교에서 이제 제일 높이 평가하는 덕목이죠. 그러니까 단성이 그 당군이 요와 함께 조선과 당을 분치했다. 이런 내용이 대한제국 이후에 이제 정교의 그 대한제국에서 대동 역사에서 나온다 이죠. 이해하겠죠? 그 이제 대한제국이 황제가 됐다 이죠. 황제가 되면 당군이 어떻습니까? 다시 요와 이제 나란히 하는 위격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이죠. 그 중국 그 역사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조선 유가들이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조선 유가들이 당군이 왕이라는 거 잊어버린 건 아니고 다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표현하고 어떤 데는 이제 살짝 이제 몸을 좀 수그리고 뭐 그런 거죠. 만약에 조선 초기에 당군이 뭐 요와 뭐 세상을 병치했다, 분치했다 이런 말하면은 그건 뭐 거의 큰 역사 피라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지금까지 설명한 당군 왕금이 여왕과 대등한 표현이라는 추론에 입증되고 조선에서 이제 당군을 제로 기록한 사서도 있지만은 특히 외정 시대의 김광희 대동사강에서 그 당군을 시조 개천 홍성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외정 시대 때 제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다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일본 천황이 황제잖아요. 그런데 당군이 황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은 알고
이거 왜 이랬었느냐고 할 때는 외정시대 같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죠. 그래서 김강 선생도 아마 상당히 아마 소신을 갖고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국사와 중국사의 체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잠깐 그림으로 보면은 천신교 사관. 그래서 제가 이걸 재정립을 했습니다. 재정립할 때 황국, 신시, 왕금조선 또는 조선. 그래서 대개 1908년 환난곡에 따르면은 2096년의 역사를 가졌고, 불교 사관에서는 황국은 이제 신의 세계로 보고 신시부터 역사를 시작했다 이죠. 신시, 고조선, 왕금조선. 그럼 고자는 왜 붙었느냐? 이거는 이런 선생이 썼을 때는 고자가 안 붙었을 걸로 봅니다. 제가 추정할 때는. 다만 이제 조선 시대에 와서 이게 이제 삼국 유사를 다시 찍을 때 그때는 이 고자를 안 붙이면은 혼돈이 된다 이죠. 금조선과 고조선 혼돈되니까 고조선을 붙인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기자를 살짝 넣었다 이죠. 그래서 일신이국의 체제를 가졌고, 고려 유가들은 이제 환인을 상제로 보고, 그다음에 단웅천황을 약간 이제 신적인 개념으로 보고 당군조선부터 왔다 이죠. 그래서 164년에 시차를 가지고 기자조선이 오셨다. 그래서 일신인 일국 전후 2조선으로 편제를 했다. 그러니까 이 고조선을 다시 뭡니까? 반반씩 이제 역사를 영년을 나누었다 이죠. 조선 유가들은 물론 이제 환인이나 그 신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개 이제 사람으로 본다 이죠. 사람으로 보고 나라로 보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군조선, 영년 정갑천, 세대는 모르겠다. 기자조선은 반드시 넣죠. 요거는 권근 선생의 응제시에서 시작이 됐다. 그럼 중국은 방고, 사망시, 이시, 사망, 삼제를 지금 역사로 이제 계속 자기들 편수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 유가 자체는 여순, 하은주, 주무왕에서 이제 사망으로 역사를 원래 편수를 했단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쪽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우리는 이제 계속 내려가서 지금은 뭐 신라 뭐 뇌물랑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죠.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나마 기자조선을 또 이제 아쉽죠. 기자조선도 당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이 표가 이제 대개 이제 지금까지의 그 내용을 요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사와 중국사를 비교했을 때, 그럼 우리도 이제 앞으로 한국사, 신시사를 적극 편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어쨌든 균형이 맞을 거 아닙니까? 중국사를 뭐 슬슬 올리면은 우리도 스스로 올려야 이게 균형이 맞지 않나. 최소한 당군 조선하고 요한까지는 같이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4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한국사, 신시사, 고조선사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발전시켜서 앞으로 우리 그 미래 인류의 역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조직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이 미래에 우리의 그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대 천신교의 역사를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우리 고대사를 앞으로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